포근한 이불 덮었으니 잘 준비되었지? 이제 책이랑 자자. 현관문과 창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다. 창틀과 벽 사이의 좁은 틈새는 찬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헝겊으로 틀어막아 놓았다. 하지만 암고양이 수자는 현관문 밑에 뚫린 개구멍으로 밤이건 낮이건 마음대로 드나들었다. 개구멍에는 고양이가 드나들 수 있도록 안팎으로 열리는 작은 문이 달려 있었다. 검은 고양이 수자는 개구멍을 지날 때 꼬리가 문에 끼지 않도록 늘 잽싸게 문을 통과했다. 하루는 아빠가 덫에 기름칠을 하고 있다가 수잔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말했다. 옛날에 고양이를 2마리 기르는 남자가 있었단다. 한 마리는 큰 고양이였고 또 한 마리는 작은 고양이였지. 로라와 메리는 아빠에게 달려가 무릎에 몸을 기대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 사람은 고양이 2마리를 기르고 있었단다. 한 마리는 큰 고양이였고 또 한 마리는 작은 고양이였지. 아빠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현관문에 큰 고양이가 드나들 수 있는 커다란 개구멍을 만들었고 그 옆에 작은 고양이가 드나들 작은 개구멍을 만들었단다. 여기서 아빠는 이야기를 멈추었다. 그러자 메리가 대신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작은 고양이는 큰 구멍으로... 그건 큰 고양이가 제 구멍으로 작은 고양이가 드나들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야. 로라가 말을 가로챘다. 로라야, 남의 말을 가로채면 못 써. 그건 버릇없는 짓이야. 아빠가 말했다. 하지만 너희들은 현관문에 개구멍을 2개 뚫는 사람보다는 똑똑한 것 같구나. 그러고는 덫을 치워놓고 케이스에서 바이올린을 꺼내 연주하기 시작했다. 이때가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 첫눈이 내리고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다. 아침마다 아빠는 총과 덫을 들고 온종일 숲에 나가 있었다. 시냇가에는 사양지와 쪽제비를 잡기 위한 작은 덫을 놓고 숲속에는 여우와 늑대를 잡기 위한 중간 크기의 덫을 놓았다. 곰들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 굴로 들어가기 전에 살찐 녀석을 한 마리 잡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를 품고 커다란 곰덫도 설치했다. 하루는 아침에 아빠가 집에 돌아와서 말이 끄는 썰매를 타고 서둘러 다시 나갔다. 곰을 한 마리 잡은 것이다. 로라와 메리는 너무 기뻐서 팔짝팔짝 뛰며 손뼉을 쳤다. 나는 곰다리를 먹고 싶어. 곰다리를 먹고 싶어. 메리가 외쳤다. 메리는 곰의 다리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했다. 아빠는 곰과 돼지를 한 마리씩 수레에 싣고 들어왔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빠가 말해주었다. 아빠는 커다란 곰덫을 손에 들고 어깨에는 총을 메고 숲속을 지나가고 있었다. 눈 덮인 커다란 소나무를 들어가자 그 나무 뒤에 곰이 있었다. 곰은 방금 잡은 돼지를 앞발로 집어들고 먹으려는 참이었다. 앞발로 돼지를 들고 뒷다리로 서 있는 곰의 모습이 꼭 2 손에 무언가를 들고 서 있는 사람 같더라고 아빠는 말했다. 아빠는 곰을 쏘았다. 돼지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네 돼지인지는 알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돼지도 그냥 집으로 가져왔지 뭐냐. 아빠가 말했다. 소금에 절이지 않은 날고기가 많이 생겼다. 그 고기는 소금에 절이지 않아도 오랫동안 상하지 않을 터였다. 밤은 물론 낮에도 너무 추워서 상자에 넣어둔 돼지고기와 뒷문 밖 작은 헛간에 매달아둔 곰고기는 꽁꽁 얼어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엄마가 요리를 하는데 날고기가 필요하면 아빠는 꽁꽁 언 곰고기나 돼지고기를 도끼로 한 덩어리씩 잘라서 갖다 주었다. 하지만 동글동글한 소시지나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 훈제한 돼지 넓적다리와 사슴고기는
엄마가 헛간이나 다락방에서 혼자 힘으로 가져올 수 있었다. 눈이 계속 내려 작은 통나무집은 쌓인 눈에 파묻혀 버렸다. 아침이면 유리창은 성에로 뒤덮였다. 성에는 유리창에 아름다운 나무와 꽃과 요정들의 그림을 그려놓았다. 엄마가 말했다. 밤중에 사람들이 모두 잠들어 있을 때 동정군이 와서 그림을 그리고 간다고. 이 말을 들으면서 로라는 생각했다. 동장군은 반짝반짝 빛나는 하얀 뾰족 모자를 쓰고 사슴가죽으로 만든 부드럽고 하얀 장화를 신은 눈처럼 새하얀 난쟁이일 거라고. 하얀 외투를 입고 하얀 벙어리 장갑을 끼웠을 거라고. 총은 매지 않았지만 손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조각칼을 들고 그것으로 유리창에 그림을 새겼을 거라고. 로라와 메리는 골무를 가져다가 유리창에 낀 성에에 예쁜 동그라미 무늬를 만들었다. 하지만 동장군이 밤중에 그려놓은 그림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유리창에 입을 대고 호호 불며 하얀 성에가 녹아서 유리창을 따라 방울져 흘러내렸다. 그러면 로라와 메리는 창밖에 쌓인 눈과 앙상한 나무들을 볼 수 있었다. 커다란 나무들은 하얀 눈 위에 푸르스름한 그림자를 떨구고 있었다. 로라와 메리는 엄마의 일을 거들었다. 아침마다 설거지할 그릇이 쌓였다. 메리는 로라보다 크니까 그릇을 더 많이 닦았지만 로라는 자기가 쓰는 컵과 접시를 언제나 정성스럽게 닦았다. 설거지를 끝낸 다음에는 밖에 달린 침대를 바람에 쐬었다. 그 일이 끝나면 로라와 메리는 침대 양옆에 서서 이불을 반듯하게 펴고 침대 발치와 양옆으로 이불자락을 쑤셔놓고 베개를 두드려서 제자리에 놓았다. 그러고 나면 엄마가 밖에 달린 침대를 큰 침대 밑으로 밀어넣었다. 이 일이 끝나면 엄마는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시작했다. 날마다 그날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엄마는 노래하듯 이렇게 말하곤 했다. 월요일은 빨래, 화요일은 다림질, 수요일은 옷 깃기, 목요일은 버터 만들기, 금요일은 청소, 토요일은 빵 굽기, 일요일은 휴식. 루라는 일 중에서 버터 만드는 날과 빵 굽는 날을 가장 좋아했다. 여름에는 크림이 노란색을 띠지만 겨울에는 하얀색을 띠기 때문에 그 크림으로 만드는 버터는 별로 예쁘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는 식탁에 오르는 모든 음식이 예쁘기를 원했기 때문에 겨울에는 버터에 물을 들였다. 엄마는 사기 그릇으로 만든 교유기에 크림을 넣고 따뜻한 난로 가까이 놓아두었다. 그러고는 주황색 당근을 씻어서 껍질을 벗겼다. 아빠는 헌 양철 냄비 바닥에 모추로 구멍을 송송 뚫어서 강판을 만들어 주었다. 이 강판에다 엄마는 당근을 갈았다. 거칠거칠한 바닥에 당근을 비비면 구멍으로 당근이 빠져나왔다. 엄마가 냄비를 들어 올리면 부드럽고 즙이 많은 당근이 그 밑에 수북히 쌓여 있었다. 엄마는 간당근을 작은 냄비에 넣고 우유와 함께 끓였다. 우유가 거쭉해지면 그것을 헝겊주머니에 부었다. 그런 다음 헝겊주머니를 비틀어 짜면 연노란색 우유가 교이주로 뚝뚝 떨어져 크림을 연노란색으로 물들였다. 이제 버터는 노란색을 띠게 될 것이다. 로라와 메리는 우유를 짜내고 남은 당근 찌꺼기를 먹을 수 있었다. 메리는 자기가 로라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로라는 자기가 더 작으니까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엄마는 똑같이 나누어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근 찌꺼기는 아주 맛있었다. 크림이 준비되면 엄마는 교육이 위에 나무 뚜껑을 덮었다. 뚜껑 한복판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엄마는 그 구멍에 기다란 나무 막대기를 집어넣고 저었다. 엄마는 오랫동안 막대기로 크림을 저었다. 이따금 엄마가 쉴 때는 메리가 대신 저을 수 있었지만
로라가 젓기에는 막대기가 너무 무거웠다. 처음에는 크림이 튀어올라 작은 구멍 주위에 걸쭉하고 매끄럽게 엉켜붙는 것이 보였다. 한참 젓다 보면 크림이 몽글몽글한 알갱이처럼 보이기 시작했다.